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그래서 추자가 들어간 말은 무조건 반대하고 안 놀겠다.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 박사님. 예.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베를린 구상부터 여쭤보는 게 사실은 먼저 편하지 않을까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평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권에서 예. 추구했던 붕괴 정책, 예. 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실패한 압박 붕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하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대전환을 이룩하자 네. 제안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북으로서도 그동안 듣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시운을부터 하자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께서도 제가 누차의 인터뷰에서도 여쭤보고 또 감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개성공단 협력 문제, 재개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가족 상봉 이거는 정동영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시기적 특성이 예. 지금은 과거와 같이 인도주의 문제 또 네. 인간 교류 협력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이제 시기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이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선언했고 물론 러시아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북미 또 한미 러중 아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치 군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통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베를린 선언이 베를린 구상이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대통령께서 매번 독일을 방문하실 때마다 통일 구상을 발표하시는 그 상징적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광부들을 만나고 간호사분들을 만나서 옛일을 회상하는 것 이제 좀 미래적인 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면 좀 다른 방식으로 택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데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베를린은 장벽이 허물어진 곳이고 독일 통일을 이룬 네. 곳이고 또 남북의 적대와 증오 관계의 일대 전환을 이룩했던 2000년 6.15 최초의 정상회담에 네. 시동을 건 곳이 이제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었단 말이죠. 예. 대규모 경제 지원과 그리고 특수견을 이제 제안했던 건데요. 네. 지난 이제 2000년으로부터 보면 17년이 흘렀는데 네. 당연히 17년이면 남북 관계가 한참 가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2000년만도 못 하잖아요.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 제안 예.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떤 정상회담에 이끌어내면서 또 지원을 하면서 주는 돈이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쓰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사일 개발 자체는 북한 기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주는 자금으로 쓰였다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이 10배, 100배 커지고 고도화된 것은 지난 9년 동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때 제가 이제 NSC 위원장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를 일을 할 때입니다만 네. 북의 핵을 포기하기로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어쨌든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그게 2006년, 7년, 8년 그 연장 속에 있다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은 남북 관계도 끊어지고 북미 관계도 적대로 돌아서고 이러면서 네. 계속 그 시간 동안에 북은 핵실험을 2차, 3차, 4차, 5차 예. 미사일을 한 50번 더 발사하고 예. 등등 이런 핵능력과 미사일 일의 전성기였단 말이죠. 네. 이 기간의 책임을 건너뛰고 예. 10년 전에 무슨 남북 화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터무니없는 얘기고 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예.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타우루스 한 발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할 때 드는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경제협력을 하면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입장의 자금까지도 그런 무기 개발에 쓰였을까 싶어서 저는 뭐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할 때도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북한이 달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고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결정 권한이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회하는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최고 정책 결정자 간의 대화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그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관계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대개 그런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네네. 이제 베를린 평화구상은 던져졌으니까 네. 이것을 그냥 공중에다가 던지고 말 일이 아니라 저는 평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 그 진위와 배경을 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평양에 관한 평양을 향한 접촉, 대화 또는 특사 파견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지고 동시에 네. 워싱턴과의 긴밀한 대화와 공조 체제 그러니까 이 베를린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네. 서울과 평양이 같이 팀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또 북이 움직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에 상당히 국민의당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체 국면은 베를린 평화 구상으로부터 비롯된 한반도의 큰 문제, 네. 전쟁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북핵 미사일의 문제, 평화체제의 문제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을 받으려면 사실 남남통합, 국내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고 네. 또 초당적으로 정당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뒷받침해야 하고 뭐 예. 이런데 1월 계제인데 1월 때인데 이런 돌출성 발언으로 해서 예. 이 전국이 경색되고 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 돌출성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 게 오늘 사과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최고위 발언에서도 더 한 발짝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증거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다. 이런 말씀들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냥 놔둬라 이러시고 그냥 어떻게 아무 대응 없이 그냥 가실 계획입니까? 의도가 있다면 뭐 더 나쁘겠습니다만 예. 어제 발언의 맥락을 보면 돌출 발언 같아요. 예. 평소에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계산해서 발언을 물론 하겠지만 때때로 돌출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건 그냥 신속하게 사과하고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생각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미필적 고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위원회 지금 국민의당 진상위원회는 나름대로 좀 어떻게 진상 파악은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위가 이렇게 조속히 단독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건 예. 옳지 않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 수사에 뭔가 발표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파고들어야지. 예. 당에서 자체적으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해놓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과 계속 싸울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과연 당의 발표를 그렇게 신뢰하겠는가 네.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예. 어쨌든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안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과 고민이 있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발표되면 입장을 내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일수록 신속하게 네. 좀 입장 표명도 하고 네.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8월달 그대로 진행하시고 또 대표로 한번 나오실 겁니까? 네, 지금 당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당을 살리는 것이 국민의당이 사는 것이 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것이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번 몸을 던져서 당을 살려볼 생각입니다. 예. 40석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의석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큰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평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권에서 예. 추구했던 붕괴 정책, 예. 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실패한 압박 붕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하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단 협력 문제, 재개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가족 상봉 이거는 뭐 정동영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시기적 특성이 예. 지금은 과거와 같이 인도주의 문제 또 네. 인간 교류 협력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이제 시기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북이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선언했고 물론 러시아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북미 또 한미 러중 뭐 아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치 군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그래서 추자가 들어간 말은 무조건 반대하고 안 놀겠다.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 박사님. 예.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베를린 구상부터 여쭤보는 게 사실은 먼저 편하지 않을까요? 이 평화 공존으로 대전환을 이룩하자는 네. 제안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북으로서도 그동안 듣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시연을부터 하자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또 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께서도 뭐 제가 누차히 인터뷰에서도 여쭤보고 또 감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개성공